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네꼬마님께서 어떤 이야기로 오늘 시들물을 또 박살내러 와주셨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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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네네.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또 현실 공포가 될까요? 약간은 믹스가 되긴 했는데 현실입니다. 예. 오케이. 나 믹스된 이야기 요즘 너무 좋아요. 커피 믹스 마냥 좋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터스 초이스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린씨입니다. 동네 꼬마입니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신이에요. 19년도에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는 한 6개월 전쯤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친구라고 표현은 하지만 거의 얼굴 본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연락도 않고 지내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차 쪽 영업을 그래도 몇 년째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이제 소문에 소문으로 연락이 와요. 누가 차 산다고 하면 소개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소개를 받았는데 이제 보니까는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본 게 한 10년 전쯤인가? 저도 기억이 되더라고요. 네. 얼굴이랑 알고 이름도 알고 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그 친구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차 구매를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저희 브랜드는 아니었고 다른 브랜드 영업사원을 좀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건 어렵지 않고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근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30 후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나이에 사별을 했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분이 이제 먼저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이렇게 많이 편찮으셨었냐, 재수씨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이 내용이 조금 기구하기도 하고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씁쓸하기도 한 그런 내용인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한 게 18년도 말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신혼집도 준비를 할 거고 애는 어떻게 할 거고 여러 가지 얘기를 서로 나누게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여자친구, 그러니까 똘비라고 할게요, 그 친구를. 똘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베이비리스, 애기는 갖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봤었대요. 네. 그냥 너하고 나하고 인생을 즐기자, 이제 그렇게 합의를 본 커플이었고, 이제 신혼집을 어떻게 차려야 될까 서로 고민을 했대요. 이미 그 당시에 둘은 동거를 하고 있었고 이제 3룸에서 같이 살고 있었대요. 네. 서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 같이 이제 양가에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네. 어차피 아기를 안 갖기로 했기 때문에 학군이란 게 얘네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네. 도심에서 차를 타고 진짜로 한 10분도 안 가는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마을이죠. 거기에다 전원주택을 짓고 살자. 그러면 거기는 도심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됐대요. 근데 제가 들어도 그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열심히 땅도 알아보고 또 똘비도 열심히 알아봤대요. 어디가 괜찮을지. 그러다가 참 괜찮은 자리를 발견을 했대요, 마을을. 이미 거기에는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산 것처럼 보이는 게 한 2채, 3채 정도 있었고 정말 접근성이 너무 용이했고 너무 좋더래요. 네. 대신에 땅값은 좀 비싸죠. 시골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땅값 자체가. 단가는 좀 있는데 괜찮다, 여기 괜찮다. 그 추진을 하려고 봤더니 똘비는 그동안 자기가 들은 지식들은 아파트 기준으로 이제 대출이 나오는 걸 계산을 했는데, 주택을 지으려고 봤더니 아파트 대출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조금 도움 받고 장인어른한테도 조금 십시일반 도움 받고 서로 이제 뭐 신용대출까지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영혼을 끌어 모아가지고 주택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아파트 영끌이나 주택 영끌이나 끌은 건 똑같으니까 어찌됐건 예. 열심히 막 끌어 모아가지고 지은 만큼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아파트는 이게 떨렁 지어지면 내가 입주하는 거지만 주택은 터파기 공사부터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뭐 어디 선배, 후배 소개 받아가지고 건축사 소개 받고 막 해서 인허가 들어가고 터파기 공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제 총 소요시일은 준공까지 한 7개월에서 8개월을 받대요. 그래서 어찌됐건 7, 8개월 동안 진짜로 거의 매일같이 가가지고 네. 현장을 확인을 했대요. 회사 일 때문에 못 가는 거 빼고는 새벽같이 나가서 이 공사 일찍 시작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터파기 하는 날은 또 뜻깊은 날이니까 진짜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다 그냥 보면서 이렇게 놀고. 근데 이게 몇 번 터파기 공사한 날도 그랬고 그 다음에도 간간히 계속 마을분 한 분이 보이시더래요. 자꾸 현장 근처에. 근데 본인 현장이 어디였냐면 기존의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기존 동네가 있을 거고 거기서 차로 한 4분 거리? 차로 한 4분 거리. 굉장히 가깝죠 생각보다는. 걸어가기엔 좀 멀고. 이제 거기서부터 듬성듬성 하나씩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기 시작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외지인들은 기존의 마을 분들하고 같이 붙어서 사는 건 싫어해요. 솔직히 참견도 좀 있을 거고. 근데 본인이 집 짓고 있는 근처에 듬성듬성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신가? 왜냐면 나이가 50 초반 정도로 보였대요. 예. 딱 머리는 길어가지고 이렇게 뒤에 딱 머리 닦고 개량 한복을 입고 계신 검정색 뿔테를 쓰고 계신 마르신 호리호리한 분이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다가가서 이제 인사를 했대요. 몇 번 뵀을 때.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쩐 일로 이렇게 나와서 보십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 나 저기 앞에 저 집 살아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내 생각이 맞았구나. 동네 분이시구나. 아, 안녕하세요. 저 여기 지금 집 짓고 있는 제 집주인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아버지랑 같이 들어와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묻더래요. 네. 나이가 그 당시면은 30 중반이니까 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더니 똘비가 대답했대요. 아니 저 새로 결혼했는데 답답한 도심보다는 나와서 이렇게 살고 싶어서 저랑 와이프 둘이 살려고 집 짓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야 젊으신 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는 건 흔치 않은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나 뭐 땡칠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했대요. 네. 인사하면서 우리 집에 가고 차 한잔 마시자고 그래가지고 이분 따라서 이분 집에 갔대요. 걸어서 한 4분 정도? 3, 4분 거리? 딱 가가지고 이제 집을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잘 꾸며놓고 사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텔식으로 잘 꾸몄다기보다는 우리가 앤틱하다고 얘기하나요? 막 조선시대풍으로 나무 많고. 예, 막 그렇게 쫙 꾸며놓고 아 개량 한복하고 집 디자인이 어울리는구나 싶더래요. 근데 이렇게 쭉 집을 둘러보는데 사모님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여성의 흔적이. 아 혼자 사시나? 뭐 이런저런 생각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내려주는 차 전통차 한 잔 착 마시면서 아 차향이 참 좋습니다 멋습니다 하면서 얘기 쭉 하는데 똘비가 궁금한 것들을 서로 얘기하다 물어봤대요. 혼자 사시는 거냐고 그냥 물어봤더니 혼자 산다고 나는 결혼 안 했고 그냥 혼자 이렇게 살고 있다.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렇게 느껴지는 기운이 그 예술하시냐고 하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그쪽하고 멀고 그냥 인생 공부나 하고 이제는 남은 여생 그냥 즐기려고 벌만큼 벌어놨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냥 그런다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길래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똘비한테 질문을 하더래요. 뭐 얘기를 쭉 하다가 근데 이 질문과 똘비의 답변 특히 똘비의 답변은 저도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거고 제 나이 또래라면 다 비슷했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여쭤보자면 한 달에 250만 원 받는 직장이 있어요. 근데 이 직장은 주 5일에 빨간 날 다 지키고 뭐 연차부터 노동법 다 지키고 야근 특근 1도 없고 진짜로 워라밸을 중요시할 수 있는 250짜리 직장이 있고 한 550만 원짜리 직장이 있는데 휴일도 없고 맨날 야근에 특근에 회식에 직장 상사 눈치 봐야 되고 일에 치여서 살아야 되는 직장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돌비님은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골라서 초이스를 해야 된다고 하면?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뭐 낮아도 그니까. 네 그냥 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쵸. 그쵸. 저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네. 내 생활이 있어야지 먼저. 내가 그쵸. 먼저죠. 지금 회사가 먼저겠냐고요. 네. 이제 그런 질문들, 그 다음에 뭐 사과를 좋아하냐, 딸기를 좋아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쭉 하다가 애가 슬하에 하나 내진 둘, 그러니까 세 가족 내진 네 가족이라고 했을 때 21평짜리 집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40평짜리 집이 좋을까요? 어우 평수는 클수록 좋죠. 네. 무조건 클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예.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답변을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네. 그분이 알 수 없게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특이한 질문이신데 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 하는지 그냥 궁금하고 해서 그냥 물어봤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네.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짧지만 끈끈했던 그 첫 만남을 뒤로 하고, 이제 건물들 열심히 올려서 드디어 기다리던 입주 날이 된 거예요. 야, 입주 청소는 진작에 돈 주고 맡겨놔서 끝내놨고 준공도 다 끝났고 날짜 맞춰서 세탁기, 냉장고, 테레비, 침대 막 싹 들어오고 새 걸로다가 다 네. 딱 갖춰놓고 저녁에 와이프하고 둘이서 마당에서 딱 숯불 펴가지고 그릴에다가 소고기 하나 딱 얹어갖고 와인 한 잔 딱 때리면서 막 둘이 칼질도 좀 하고 와, 왜 재벌집 회장님들이 아파트에 안 살고 주택 사나 알겠더래요. 야, 이런 맛이구나. 에브리데이가 펜션이구나. 끝내준다. 하면서 딱 하고 둘이서 이제 또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술 좀 더 먹고 자는데 다 좋았대요. 너무 행복하고 다 좋았는데 이상하다. 냄새가 좀 나더래요, 집에서. 이게 새 집이어서 뭐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데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우리 비료 냄새라고 해야 될까? 우리 시골 가면 나는 비료 썩는 냄새? 이런 냄새가 스멀스멀 콱 나는 것도 아니고 솔솔 살살 나더래요. 네. 아무래도 여기는 도심이 아니다 보니 옆에는 다 농사 짓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런가 보다. 지금은 농번기니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상을 보내는데 첫날, 한 달, 두 달 그 집에서 이제 생활하는 게 길어졌는데 몸이 살이 쭉쭉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나의 기가 고갈돼가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똑같이 느끼더래요. 막 몸에 힘이 없대요, 진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아이고 내 몸이 왜 이러는가. 이상하다. 물이 잘못됐나? 아닌데 우리 상수도 이거 돈 주고 다 끌어왔는데 물이 잘못됐으니 놓고 정수기까지 놓고 먹으니까 이상하다. 보약을 좀 해서 먹어야 되나? 왜 그러지? 새 집에 와서 우리가 좀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을 둘이서 이제 하면서 쭉 보냈는데 이제는 겨울이 또 된 거예요. 그 집에 쭉 살아가지고 한겨울에 영하 9도 10도인데 아니 그 썩은 내가 계속 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오히려 처음보다 더 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냄새가 말이 안 되잖아요. 한겨울에 어떻게 그 비료 썩는 냄새가 나냐고요. 그렇지. 논밭에서. 네. 이건 아닌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막 자기 집 이렇게 주변에 혹시 내가 뭘 버린 게 있나 찾아보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냄새는 안 나는데 희한하게 콱콱 나는 것도 아니고 자려고 누우면 그렇게 솔솔 나더래요. 나 돌겠다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거 뭐냐. 몸은 몸대로 만신창이 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네. 엄마, 나 이사 와서 사는데 몸도 점점 이상하고 엄마 이거 왜 근데?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엄마가 야 내가 그니까 너 주택으로 가지 말라고 했잖아. 니네 집 바로 뒤에 산도 있고 그 산세 기운이란 게 있는데 그 주택 아무나 사는 거 아니라고 막 엄마가 얘기를 하더래요. 예. 엄마 뭐 그런 게 어딨어. 참 그때 엄마가 그러지 말고 그럼 집에다가 멍멍이 한 마리 키우라고. 그래서 시골집 멍멍이 그래서 키우는 거라고 엄마가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좀 알아봐줘. 그랬더니 엄마가 아시는 분 통해가지고 진돗개 젖된 새끼 한 마리를 얼마 안 있다가 한 마리 구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새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추우니까 네. 집 현관에다가 이렇게 쭉 기르다가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제 개를 풀어놓고 좀 키우고 하는데, 이제 봄이 되기 전에, 개를 풀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와이프랑 저녁에 이제 한가롭게 얘기도 하고 테레비도 보고 좀 놀고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렇듯이. 근데 둘이 이렇게 쪽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오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저 뭐야 저거 사람 눈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을 이렇게 봤더니 부엌 쪽 옆에 창문에 진짜로 사람인가? 뭐가 하나 서 있더랍니다. 이렇게 커튼 사이로 보는 듯한. 오, 순간 뭐야 싶어가지고 옆에 골프채 하나 딱 빼들고 뒤로 막 나갔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저기 한 4분 거리에 살았던 그 개량 한복 입으신 분이 서 있더랍니다. 그래갖고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본인을 전혀 놀라지 않고 쏙 쳐다보면서 방금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세요? 왜 여기 서 계세요? 너네 집을 그렇게 몰래 숨어서 훔쳐보시고 나 그러신 분인 줄 몰랐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아니 살려달라고 방금 소리 지르지 않았냐고. 나 소리 듣고 지금 온 건데 집에 왔더니 인기척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안에 사람 있나 쓱 본 거라고. 아니 도와주려고 온 사람한테 고맙다고 못할지언정 이게 뭐 뭔 경우냐고 하면서 역정을 막 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희가 TV를 크게 틀어놓고 봤어도 다 문 닫고 있는데 대까지 들릴 만한 테레비도 아니고 여기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뭐 잘못 들으신 것 같구만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다면 다행이고요. 뭐 아무튼 그럼 저는 갈게요. 그리고 가더래요. 그냥 돌아와서 와이프한테 저기 앞에 사시는 그분이라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야 왜 숨어서 봐 미친놈 같아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집 펜스를 안 쳤었대요. 왜냐면 펜스 치는 게 생각보다 돈이 좀 든대요. 처음에는 이제 펜스를 안 치고도 이제 사니까. 그러다가 펜스 우리 그 공원 같은 데 보면은 연두색으로 된 이렇게 펜스 아시죠? 성인 남성 이렇게 허리 정도 오는 그 펜스를 쫙 쳤대요. 돈 들여가지고 펜스 다 치고 이제 개도 나중에 바깥에다 이제 키우고 그럼 누가 오면 막 걔가 짖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가면서 이제 희한한 경험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집에 와이프랑 둘이 자고 있으면 동시에 깬대요. 동시에 잠에서 벌떡 깨가지고 둘이 동시에 하는 말이 소리 들었냐고. 와이프도 오빠도 지금 그 소리 듣고 깬 거냐고. 야 뭐냐? 뭐가 이렇게 기어다니냐? 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거실이랑 화장실이랑 막 이렇게 둘러보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 소리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분명히 야 네가 듣기엔 그 무슨 소리였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모르겠어 오빠 이게 뭐가 기어가는 소린데. 그랬더니 똘비 얘기를 했대요. 야 그거 뱀이 기어가는 소리 같지 않대? 뱀 소리 같지 않대? 그랬더니 와이프도 그런 거 같다고. 근데 오빠 이게 뱀이 있을 리는 없잖아 집안에. 그지? 야 이거 참 희한하다. 참 우리가 이거 시골에 와가지고 내가 괜히 오자고 했나. 일단은 자자. 근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리고 이 뭔가가 기어다닌다고 느껴지는 날이면 어김없이 걔가 미친 듯이 짖었대요. 바깥에서. 근데 이게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멍멍이한테 가가지고 왜 그랬냐 물어보면 멍멍이가 사람 말로 대답을 해주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저녁을 먹고 치우고 저녁 한 8시 반 9시 어두웠는데 걔가 마당에서 펄짝펄짝 이렇게 뛰고 막 낑낑거리고 막 긁더래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푹 자고 일어났더니 멍멍이가 죽었더래요. 아니 또 야는 왜 죽었나 하고 근데 슬프죠. 그래도 걔를 좀 그래도 한참 정이 들었는데 아직 성견도 아니고. 근데 이 개를 어찌됐건 이제 뭐 묻어주고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 한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같이 아는 분 와가지고 이거 개가 이거 약 먹었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예? 이게 지금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거 우리 어릴 적에 많이 봤어. 이거 빵이나 이런 데다가 농약 타갖고 걔 먹이면 이렇게 죽어 하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아니 그러면 누가 일부러 뭐 이렇게 먹을 거에다 농약 타고 던져갖고 얘가 지금 먹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치? 이거 100%라고 나 여러 번 봤다고 어릴 적에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안 그래도 입 주변 뭐 이렇게 그것도 긁고 막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CC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잡을 수 있는 건 없고. 어찌됐건 멍멍이를 잘 묻어줬대요. 진짜로 많이 슬프고 이렇게 묻어주고 와이프랑 개를 한 마리 더 들여올까 하는데 와이프는 반대를 하더래요. 네. 아 키우지 말자고 너무 마음 아프다고. 똘비도 그러자. 그냥 또 뭐 어떤 진짜 미친 사람이 또 농약 타고 던지면은 멍멍이가만 또 죽을 거니까 그러지 말자. 그냥 키우지 말자. 차라리 새콤을 알아보자 했는데 오심하고 시골하고 새콤 설치 비용이 좀 단가가 다른가 봐요. 또 단가 얘기를 듣고 새콤은 됐고 문 잘 잠그고 자자. 그래가지고 자는데 이게 시간이 이제 흘러 또 다음 겨울이 됐을 때 그 전까지도 진짜 와, 그 이상하게 기어다니는 소리는 진짜로 한 번씩 계속 났었고 뭔가 둘 다 진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방점을 찍은 사건이 나온 게 자는데 또 그 기어다니는 소리가 나서 둘이 동시에 깼대요. 이것도 웃기대요, 진짜. 예. 자다가 동시에 깨는 것도 참 웃긴데 동시에 깨가지고 이제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굳이 거실도 안 나가고 그러는데 그날은 소리 자체가 좀 더 리얼하더래요. 그냥 뭔가가 한겨울에. 그래서 나가봤대요, 거실에. 와, 거실에 뱀이 있네?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시골에 살더라도 한겨울에 이게 이제 겨울잠 주무시고 계셔야 될 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돌아다닌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구멍으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옆에 있는 골프채로 일단은 두드려갖고 이제 죽이고 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두드러 패갖고 보내고 일단은 이렇게 골프채 끝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집 밖에다 일단 던져놓고 완전히 죽은 거 확인하고 어디로 들어왔을까 같이 막 궁리를 하는데 부엌 옆에 창문이 잠금장치가 열려있더래요. 분명히 자기들이 자기 전에 진짜 몇 번을 확인을 하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정말 말이 되나? 그러면서 자꾸 머릿속에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앞에 살고 있는 그분 개량한복 그분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대요. 근데 이장님이 평상시에 왕래가 많고 친하게 지냈던 게 아니거든요. 거의 마을하고는 뭐 담을 쌓고 지냈어요. 그냥 서로 얘기할 것도 없고 아침 일찍 나가서 일 끝나면 들어오니까 이장님 집이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묻고 물어서 이장님을 이제 저녁에 뵀대요. 네. 집에 가 이장님 저기 뒤에 그 흰집 사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얼굴을 이제서야 보는 것 같네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 이사 올 때 한번 보고 저기 이장님 죄송한데 저희 집 앞에 저 집 하나 짓고 사시는 분 있잖아요. 혹시 그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도 잘 몰라. 똘비 씨하고 똑같이 똘비 씨 오기 한 1년 전에 왔나? 우리도 잘은 모르지. 그냥 똘비 씨하고 똑같아. 우리랑 뭐 왕래 없이 살아. 왜? 뭐 때문에 그래? 그냥 물어봤대요. 이장님한테. 이장님 여기가 혹시 한겨울에도 뱀이 막 나오고 그런 동네예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어이없던 듯이 웃으면서 아니 아무리 여기가 도시하고 가깝다고 해도 어떻게 한겨울에 뱀이 나오나 이 사람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랬더니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대요. 저기 엊그저께 자는데 저희 집 거실에서 이 뱀이 나온 거라고. 그랬더니 이장님이 보면서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라고. 이거는 아니 요즘 날씨가 어떤 날씨인데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뱀이 그럼 애초에 집 안에서 이 뱀이 살았으면 이해가 된다. 근데 그랬으면 봤어도 진작 봤을 거고 이건 내가 봤을 때 애초에 집에 살고 있던 뱀이 아니면 말이 안 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다고 혹시 저분에 대해서 다른 거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 한번 주셔요 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갔대요.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오빠 그러면 뱀이 혹시 싱크대 밑에나 어디 이런 데 혼자 숨어 있다가 그때서야 보인 거 아니냐 그래서 뱀 소리가 들렸던 거 아니냐. 똘비도 차라리 그런 거면은 다행이다. 그런 거면 차라리 다행이다 하면서 둘이 보내는데 그날 밤에도 또 뱀 소리가 나더래요. 그럼 그 기존에 있던 뱀 소리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진짜 뭔가 알 수 없는 소리라는 건데 예. 이 소리의 냄새에 막 시달리면서 와 돌아버리겠다. 그래서 엄마랑도 상의를 했대요. 이 집을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엄마는 네가 정 못 버티겠으면 그 집을 팔고 나오는데 그런 시골에 지은 주택들이 팔기도 어려워요. 또 아파트처럼 매매가 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예.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또 봄을 한번 맞이를 하게 돼요. 봄이 되고 그 계량한복집 본인 집 그 뒤에 좀 더 떨어져 갖고 터파기 공사를 하나 하더래요. 누군가 하나 또 들어오더래요. 이 동네에. 그때가 제가 봐도 주택을 이렇게 많이 그 동네가 들어온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공사를 하는데 또 누군가 하나 들어오는구나 하면 조만간에 인사는 오겠지.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내는데 이제 똘비가 담배를 피거든요. 예. 근데 집안에서 이제 피면은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와이프한테 이제 안 죽을 만큼 맞든가 죽을 만큼 맞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피면. 예. 그러니까는 이제 어차피 주택이니까 바로 그냥 베란다 나가가지고 슬리퍼 신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새로 터파기 공사하고 이제 조만간에 그 콘크리트 타설 바닥에다가 그렇게 보였었는데 거기에 사람 실루엣이 보이더래요.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게. 원래 이 시간에 공사를 하나? 지금 시간이 밤 11시인데? 하면서 이렇게 담배 한 대를 피고 들어가서 자는데 예. 새벽에 사람이 웃기대요. 자다가도 뭔 생각이 번뜩 난대요. 그냥 자다가 뭔 생각이 번뜩 나갖고 벌떡 일어났대요. 벌떡 일어나갖고 시계를 보니까 아침 새벽 5시 반이더래요. 그래서 와이프를 깨웠대요. 여보 일어나봐. 그랬더니 막 이제 자다가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부터 왜 또 당신 소리 들었냐고. 난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후라시 들고 나 좀 따라와봐. 그랬더니 와이프가 왜? 또 소리 지르더래요. 그래서 와봐. 저기 새로 짓는 집 있지. 내가 뭔 생각이 좀 났거든. 와봐. 그래서 와이프랑 둘이 갔대요. 거기를 가가지고 봤더니 터파기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거기다가 붓기 전에 우리 철사를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한 걸 이렇게 쭉 놓고 이제 그 위에다가 타설을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하면은 그 각 모서리, 4군데 모서리 쪽에 뭔 흔적들이 좀 있더래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후라시 좀 잘 비추라고 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서 삽질을 해봤대요. 거기를. 그 철사랑 옆으로 좀 제껴내고 이렇게 흔적 있는 거 삽질을 했더니 어느 정도 삽질을 조금만 했는데도 텅 하고 뭐가 걸리더랍니다. 거기에. 그래가지고 걷어내고 봤더니 항아리 뚜껑이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여기 불 좀 잘 비춰봐 하고 항아리를 잡고 뚜껑을 잡고 쓱 열었는데 잘 안 보이니까 더 이렇게 쓱 가까이 보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게 거기서 뱀이 한 마리가 팍 튀어 올라오더래요. 항아리에서. 예. 살아있는 뱀을 한 3-4마리를 넣어놨더래요. 그 작은 항아리에다가. 운매. 너무 놀래갖고 다시 항아리 뚜껑 급하게 닫고 각 모서리를 다 파봤더니 뚜껑은 차마 못 열어보고 항아리 하나씩 다 묻혀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들어가자. 들어가고 생각을 잠깐 하다가 이제 동이 트고 6시 반 7시쯤 되니까 현장 일하신 분들은 굉장히 빨리 현장에 도착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도착하신 분이 한 7시 15, 20분 되니까 도착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갔대요.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여기 공사 담당자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내가 총 책임자는 아닌데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여기 4군데 모퉁이 보시면은 흔적이 있거든요. 얘기를 쭉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똑같이 제끼고 뚜껑을 살짝 열고 보더니 어이구 하면 뚜껑을 닫더래요.
누가 이랬어요?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건 모르겠고 내가 밤에 여기 실루엣이 보여가지고 솔직히 의심되는 사람은 있는데 내가 확증이 없다. 네. 확증이 없어. 그랬더니 일단 알려주셔서 고맙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쪽 알아서 했겠죠.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보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데 찜찜한 거예요. 예. 왜? 우리 집 바닥에도 내 모퉁이에 항아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까볼 수가 없어요. 예. 이미 항아리 위로는 두껍게 콘크리트가 타설이 된 상태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고요. 어떻게 까서 볼 수도 없지. 기분은 더럽게 찝찝하지. 저 맞은편에 개량 한복 입은 놈은 한 번씩이 보이는데 점점 이놈 눈가리가 사람 눈가리가 아닌 것 같지. 뭔가 의심은 짙어져 가지. 막 이러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아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은 경관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좀 한 거예요. 얘기를 이렇게 졸라 했더니 그분에 대해서 신상을 마음대로 아무리 경찰이라도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니그지 가가지고 선배였대요. 그 경관분이. 예. 니그지 가가지고 저녁밥이나 한 끼 같이 얻어 먹고 맥주 한잔 하고 그분 만약에 얼굴을 보면은 같이 한번 얘기나 해보자. 느낌이란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저녁밥 먹기 위해서 와서 일부러 그분 집 앞을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는 듯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분을 본 거예요. 인사하고 와가지고 어떠세요 형님? 뭐 경관으로서 이게 촉 같은 게 확 도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평범한 분 같긴 한데 근데 네 말을 내가 총체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그래 저분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아까 일부러 내가 대화 나눌 때 질문을 몇 개 해봤는데 돌아온 답변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 같지는 않았거든. 글쎄다 참 어려운 문제다 하면서 잠깐만 내가 그럼 좀 나갔다 와볼게 그러면서 나가길래 형님 같이 가요 막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그 개량 한복 입으신 분 집으로 가더랍니다. 예. 가가지고 뚝뚝뚝뚝 두들기더래요. 그분이 개량 한복 입으신 분이 이제 나오실 거 아니에요. 저는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었고 실은 보여줬대요. 자기가 누군지 네. 경관이란 걸 보여주고 제가 물론 요 똘비가 지인이어가지고 좀 놀러 오긴 했는데 이쪽 근처 저희가 안 그래도 조사하고 있는 게 좀 있었는데 실례가 안 되면 잠깐만 그 집 안에 몇 가지만 제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대로 들어가서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영장이 있진 않은 한 마음대로 들어가면 말도 안 되고.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얼마 전에 옆에 현장에서 그 뱀 항아리가 발견이 됐다고 누군가 그 불법으로 그 폐기물을 이렇게 매립을 한 거죠.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마침 이 동네니까 뭐 온 김에 저도 업무 좀 하려고 한다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들어오시라고 문을 쫙 열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따라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경관분이 여기저기 딱 보고 또 뭐 깔끔하더래요. 그냥 너무 깔끔하더래요. 남자 혼자 사는 집 같지 않지. 너무 깔끔하고 알았다고 너무 감사하다. 협조에 너무 감사하다고 문 닫고 이제 주택이니까 이렇게 360도를 삥 둘러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제 똘비 집에 와가지고 한참 혼자 생각에 빠져 계시더래요. 그분이 형님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랬더니 아니 뭔가 이상한데 뭔가가 조금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그러더래요. 형님 뭐가요? 그랬더니 나도 뭔진 모르겠어.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저 이상한데 하면서 저녁 먹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그 형님이 왜 형님? 그랬더니 그네 집 안에 들어가서 봤던 구조랑 집 바퀴랑 봤을 때 남는 공간이 많다. 야 이거 저기 안 보이는 공간이 있다 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집 안에 둘러봤을 때 봤던 크기랑 집 밖에서 봤던 크기랑 비교해봤을 때 크기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거든.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내 뭔 느낌인지 했는데 맞네. 이거 뭔가 있긴 있다야. 저기 집 다 보여준 거 아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형님 근다고 형님 무턱대고 가갖고 너 따고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형님? 그랬더니 그니까 일단은 그럼 네가 옆집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좀 해줄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겠다고 얘기는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옆에 새로 들어오기로 한 집 집주인 또 수소문 해가지고 내가 이거 항아리 묻혔다고 말한 사람인데 사실 우리 집에도 묻혀있다고 의심은 되고 저 맞은편에 있는 개량한복 입은 놈이 범인 같은데 확증은 없는데 이런저런 일로 뭐 집에 빈 공간이 있어 보이는데 신고를 좀 일단 해주셔라. 그러면은 지인분 통해서 일단은 이쪽 담당 관할경찰서에 또 아시는 분이 있으면 통해가지고 확인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 한 번만 접수 좀 해주시면 안 되냐 해가지고 그분이 접수를 해주셨대요. 근데 이 접수를 할 게 사실은 큰 게 없어요. 그냥 불법 매립 그냥 그걸로 접수를 했는데 어찌됐건 정식으로 접수가 됐으니 움직일 빌미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뭐 라인에 타가지고 다시 그 집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영장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이 접수됐다는 거 보여드리고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하겠다. 네. 그리고 확인을 했는데 확인 과정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진짜로 숨겨진 공간이 있었대요. 이게 주택이니까 다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 숨겨진 공간에 뭐가 있었냐면 혹시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보시면 나왔을 텐데 땅꾼들은 수백 마리의 뱀을 이렇게 놓고 키우잖아요. 예. 진짜로 한 20마리는 좋게 돼 보이는 뱀들을 사육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디 파충류 샵에서 보는 식으로 사육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바닥에다가 그냥 톱밥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어디서 그냥 주운 뱀들 그냥 놓고 하고 막 옆에 먹이로 쥐 던져놓은 것들이 있고 가관이더래요. 그냥 전형적인 땅꾼들 단속 나갔을 때 보는 장면들이래요. 그게 이거 뭐냐고 이제 거기서 이상한 추궁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나 그냥 뱀을 좋아한다고 뱀 좋아하는 게 문제냐고 그랬더니 옆에 항아리 그러면은 거기에 뱀 들어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거냐고 아니다고 아니 무슨 증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근데 사실 그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쪽하고 연관지어서 뭔가를 처벌을 할 수도 없고 또 심지어 이 사람 때문에 누가 잘못된 것도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이거는 집에다가 그렇게 대량으로 뭐 키우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없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는 할 수 없는데 이제 의심이 거의 확신으로 이제 바뀌었죠. 똘비는 집을 뜨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내놨대요. 집을 내놓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는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문 열고 봤더니 개량한복 그분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쩐 일이시냐고 경계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잠깐만 나오셔갖고 얘기 좀 하시자고 그래서 나갔대요. 그랬더니 집 내놓으셨다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찜찜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 동네에선 더 살기 싫어가지고 그냥 도시로 다시 들어가려고요. 그랬더니 똘비가 그 당시에 거기 집을 짓는데 총 한 3억이 조금 넘게 들었어요. 네. 근데 거의 한 반토막보다 조금 더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본인한테 거의 반토막 가격에 넘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이. 근데 똘비가 생각했을 때 그건 그래도 너무 가격이 너무 빠지니까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뭘 얽히기가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알아서 팔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다시 그 질문을 꺼내더래요. 220만 원, 250만 원, 21평, 40평 그러면서 이봐 똘비군 그러더래요. 예. 그때 똘비군이 나한테 대답하기로는 한 달에 250만 원 받는 걸 택한다고 했지. 근데 40평에 산다고 했지. 나는 말이야. 나는 자네 같은 사람들만 보면 구역질이 나오려고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좀 말이 심하시네요. 제가 그쪽한테 뭘 잘못했길래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생각을 해봐. 돈은 조금 벌고 싶으니까 큰 집에 살고 싶다고 하면은 도둑놈신 뻔 아니야? 나는 말이야 너희 같은 X들을 보면은 구역질이 나와.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인생 살까? 그러면서 너 네 돈도 아니라고 했잖아. 빌린 돈으로 와가지고
왜 벌레가 사람 흉내 내고 살라고 그래 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 상황이. 아니 이보세요, 내가 그쪽한테 돈 빌렸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200만 원을 받고 싶은데 40평에 살고 싶든 60평에 살고 싶든 그건 내 자유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냥 꺼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뭐 네 마음대로 하는데 그 거실에서 뱀이 왜 나왔을까? 걔는 왜 죽었을까? 내가 너 임마 살려준 거야 임마. 한번 며칠 동안 잘 지내봐. 집 팔릴 때까지 자신 있으면 지내봐. 역겨운 들 글들어요. 이제 그때 느껴지더래요. 이 사람은 와. 또라이구나. 진짜 또라이구나. 그게 느껴지더래요. 그냥 어린애가 이런 데 들어와서 사는 게 배알이 꼴렸는지, 아니면은 뭐 본인이 그렇게 사는 게 뭐 배알이 꼴렸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을 되게 증오를 하고 있더래요. 그냥 이유는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팔아달라고, 반값이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덜 받아도 되니까 팔아달라고 하고 집이 팔렸대요. 진짜 집은 팔렸는데 아시죠? 대출받은 돈도 다 못 메꿨대요. 그래가지고 또 어디서 아버지랑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은행 돈 내고 근저당 해지하고 예. 그 집에서 나왔는데, 본인은 그 집에서 나오니까 뭐라고 느낌이 목을 조르고 있던 게 조금 풀린 느낌이었대요. 근데 와이프는 계속 진짜 계속 힘들어 했대요. 나왔는데도. 네. 그래가지고 똘비가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와이프가 계속 몸이 점점 더 허약해지니까.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대요. 문을 막 두들겼는데 인기척이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현관문을 땡기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더래요. 근데 똘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식 말고는 지금 답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에 곡괭이랑 동원해가지고 현관문을 뜯어내버렸대요. 네. 그리고 그냥 들어갔대요.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신고하려면 해라 그거였대요. 그냥 현관문 물어주면 되지 까짓거. 들어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해집고 다니는데 나중에서야 막 그런 것들이 보이더래요. 진짜로 이런 거를 신봉하고 믿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처음 본 건데, 똘비도. 예. 똘비가 저한테 얘기해주기로는 흑마술이래요. 흑마술. 흑마법? 오. 저주하고 이런 것들 있죠. 예. 이런 거에 관련된 책들인데, 우리가 아는 그 서점에서 파는 이런 반듯반듯한 책도 아니고 진짜로 고서적 같은 것들, 그런 거 뭉치에다가 요즘 책들 내용에서 막 그런 거에다가 한쪽에 보니까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본인 그냥 생각했을 때 이거는 닭피를 모아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더래요. 이거 진짜 또라이구나. 그래서 기다렸대요. 들어오면은 일단은 귓방명이한테 후리고 시작을 해야겠다. 저주를 건 거면은 풀어라. 아니면은 너 죽여버리겠다 얘기하려고.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그 경찰이 됐건 뭐가 됐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증거가 1도 없어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와이프가 그때 몸이 너무 많이 쇠약해졌을 때요. 진짜. 예. 이게 사람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을 때요. 집에서. 병원 가서 영양제를 맞추고 별걸 다 해봐도 답이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걸 갔던 거거든요. 근데 기다렸더니 그 양반이 오더래요. 가가지고 멱살을 딱 잡고, 야, 너 나한테 뭔 짓을 했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빨리도 오셨네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너 와이프한테 뭔 짓 했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신지 난 모르겠네. 너네 집에 와가지고 대뜸 댁 와이프를 뭔 짓 했냐고 그러면 어디로 이사 간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하나? 막 이렇게 웃으면서 비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놓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뭔지는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이쯤에서 풀어주면 안 될까? 저주가 됐건 뭐가 됐건 그냥 그만 좀 방법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야, 그래서 저번 날에 말할 때처럼 당당하셔야지 왜 그래? 막 껄껄껄껄 웃으면서 글더래요. 여기서 진짜로 똘비가 제일 소름이 돋았대요. 드디어 되네 글더래요. 그분이. 근데 똘비도 모르겠대요. 진짜로 이게
우리가 뭔가 알 수 없는 힘과 저주가 있어서 그런 일이 펼쳐지는지 어쩐지는 정말 모르겠대요, 똘비도. 그냥 와이프가 진짜로 뭔가 심신이 쇠약해져서 그냥 진짜로 본인의 천수가 그때까지여서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섭더래요. 빌어도 안 되고 별수를 써도 안 되더래요. 돈을 주겠다 그래도 그냥 코웃음 치지, 무릎 꿇고 빌어도 코웃음 치지. 그래서 그냥 나와가지고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와이프분이 가셨대요, 재수 씨가. 근데 똘비랑 얘기를 하는데 똘비도 솔직히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유는 몰랐대요. 병원에서도 이유는 몰랐고 이게 진짜로 사람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냥 죽을 때가 되면 이유 없이도 죽고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그냥 그런 우연히 아다리가 맞은 거였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저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굳이 주택에 살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갔던 걸 너무 후회한다고. 친구들도 많은 내용이니까 뭐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막 깊이 감추고 있던 얘기를 저한테 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더 궁금한 거가 야, 이 집 산 사람은 잘 사냐?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잘 사냐? 그랬더니 그 똘비가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나 모르겠다고. 나 모르겠는데 내가 그 집을 팔 때 그래 나도 솔직히 그래 나도 나쁜 놈이라고. 나 살자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판 거니까 나도 나쁜 놈이긴 한데 모르겠다고. 솔직히 확인해 보려고도 안 해봤다. 그래서 똘비한테 야, 집원이 몇 번이냐? 아, 집원. 예, 왜냐면은 이제 토지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소유주가 바뀐 게 쭉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등기부등본을 떼봤죠. 예. 얘 이후로 2번이 바뀌었더라고요. 아, 빠른 시일 내에. 예, 그렇죠. 아, 이게 뭔가 있긴 있구나. 예. 아, 그러면서 이게 그래 재수 씨 참 얘는 지금도 마음 아파하니까 예. 그런 거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힘이 있나? 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쳐가지고 연구하고 뭐 이런 또라이들이 있긴 있구나 라는 얘기를 좀 들어서 갖고 와봤는데 좀 내용이 부황부황하니 이상하긴 한데 들었을 때 재수 씨에 대한 거는 너무 가슴 아팠지만 네. 그래도 조금 색다른 얘기를 조금 전해 들은 거여가지고 가져는 와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 죄송해요. 아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정말 진짜 이런 얘기가 있구나를 항상 동네꼬마님 때문에 안다니까요. 이게요. 우리 귀종님들도 열심히 들쑤시고 다니다 보면은 나와요. 아, 그렇긴 하지. 근데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 그게 더 많잖아요. 아, 그게 그러니까 묻다 보면은 질문을 하는 스킬이 점점 늘어요. 내가 미친놈으로 안 보이면서 물어볼 수 있는 스킬이. 맞아. 우리 귀종님들도 그렇게 좀 해봐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타고 얘가 이런 일이 있었어? 얘 아는 사람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나온다니까요. 진짜 신기해요. 아니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최근 일이잖아요. 19년도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데. 네, 최근이에요. 야, 이런 미친 사람들이 다 있구나 진짜. 그거를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신기하죠. 네. 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정말 신박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든 어떤 이야기든 상관없어요. 동네꼬마님은 그냥 뭐 밥 먹는 이야기 해도 무서워. 예, 그 말투만 들어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동네꼬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여기도 계실 거예요. 예, 솔직히 여기도 계실 건데 그런 흑마술이나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그거를 연구하는 분이 분명히 전 여기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진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꼭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스마일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이분이 판소리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판소리를 하다 보면 산에 가서 산공부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산공부를 하다가 실제로 겪으신 일입니다. 또 산에는 귀신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오늘 스마일님께서도 이렇게 참여를 용기 내서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특이한 거예요. 판소리를 직접 하셨고, 그 판소리를 하다 보면 산에 가서 산 공부를 하게 돼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서 실제로 겪으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제가 겪었던 일도 있고, 이제 제가, 그곳에서 만났던 분이 좀 겪으셨던 일도 있어서, 예. 보고 듣고 겪었던 것들을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잠깐만. 산 공부가 대략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상공부 같은 경우는 판소리나 뭐 이제 국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여름이나 겨울 방학이 되면은 뭐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산으로 이제 합숙을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곳에서 같은 레슨실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제 연습도 하고, 뭐 서로 같이 레슨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네, 합숙을 하는 그런 겁니다. 아, 이게 판소리가 또 시끄럽게 우악 이렇게 지르는 거기 때문에 산에서 대부분 네, 많이 하나 맞아요. 봐요. 네, 아무래도 산에 뭐 전기를 먹는다라고도 뭐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예. 없지 않아 있고, 아무래도 소리가 좀 퍼지면서, 네, 득음을 하기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되게 또 신기한,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쪽 분야인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네,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판소리를 했는데,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게 7살이었어요. 네. 네, 아무래도 7살은 너무 어린 나이니까 상공부를 가게 되면 상공부라는 개념도 잘 모르고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되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이제 언니들, 선배들이랑 지내면서 맨날 저는 우는 거예요. 아이고. 집에 가고 싶다, 막 엄마 보고 싶다 이러고 매일 우는 게 제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저한테 유일하게 이제 힘이 돼주셨던 분이, 저희 레슨실에 같이 합숙을 갔던 분이 아니라 그 산을 저희가 올라가는 그 입구에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때 당시는 20년 전도 더 전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도 초가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볼 법한 주막이었는데 네. 저런 곳에서 사람이 장사를 하나 싶은 곳에 웬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항상 이제 회색깔 개량한복을 입으시고 머리가 이렇게 항상 밤톨머리라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제 까까머리를 하시고 되게 선하게 생긴 분이셨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 없고 혼자 지내시는 분이라서 외로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어리고 이러니까 딸 같은 마음으로 제가 연습을 하고 있으면 저는 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산 입구에서 항상 제일 입구에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혼자 있으니까 중간중간 올라오셔서 먹을 거 주고 가시고 막 재밌는 얘기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너무 재밌는 삼촌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약간 상공부가 기다려질 정도의 약간 그런 분이었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7살, 뭐 8살, 9살, 뭐 10살 이렇게 매년 그곳을 가니까 매년 그분을 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이었는데 그곳을 또 갔어요, 여름에. 네. 근데 그 자리에 그 산 입구에 있던 그 주막이 굉장히 깔끔한 초가집의 주막이었는데 갑자기
폐가 수준이 아니고 흉가 정도의 느낌으로 완전히 그냥 그 뼈대만 남아있고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 있고 예. 깜깜하고 너무 무섭게 변해져 있는 거예요. 1년 사이에. 예. 그래서 이제 아저씨도 안 계시고 이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랑 언니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어디 가셨냐. 네네. 근데 당시에 제가 어리니까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어디 이사 가신 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아쉽다 전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때는 넘어갔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랑 어쩌다가 우연히 그때 얘기가 나와서 들려주셨는데 사실은 그분이 몇 년 전부터 신병을 앓으셨던 거예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본인이 이제 막 뿔뚝뿔뚝 막 이게 올라오는 거를 어떻게든 눌러서 참으려고 막 굉장히 애를 쓰셨었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족도 없고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 자체가 인심이 굉장히 후해가지고 맨날 모여서 동네 분들끼리 저녁 먹고 서로 막 해주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느 때처럼 그 저희 이장님이라 그러나요? 그 이장님 와이프분이 이제 백숙을 하셔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네. 그래갖고 우리 오늘 저기 했으니까 먹으러 와요 이렇게 했는데 평소 같으면 이분이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먹을 거를 더 들고 오셔갖고 같이 나눠 먹던 분이신데 네네. 이분이 그날은 대답을 안 하시고 뚝 그냥 끊으시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야? 뭐 오겠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들끼리. 자꾸 남은 분들끼리 드시는데 막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도 안 오시더래요. 그분이. 오. 그러니까 뭐 오늘 저쪽 주막 뭐가 바쁜가 보다 안 올 건가 보다 이러고 이제 본인들끼리만 이제 소주를 드시고 계셨대요. 거실에서.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초겨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때인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그때가 좀 춥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소주를 먹고 그냥 그러고 계시는데 밖에서 누가 구구구구구 이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소주를 드셔서 놀라신 거예요. 그 안에 계시던 분들이 뭐야 이랬고 이제 이정님 와이프분이 나가신 거죠 밖으로. 네. 근데 그때가 초겨울에서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이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밖에서 여름에 입는 삼배 모시 아세요? 혹시 한복에서 알죠. 모시 원단이 있어요. 예, 네. 시원한 거. 그 여름에 입는 삼배 모시 원단의 옷만 하나 입고 비도 그냥 쫄쫄쫄쫄 다 맞으면서 문을 구구구구구 이렇게 계속 두들기시더래요. 오, 예. 문을 항상 이제 열고 들어오시고 뭐 이제 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방법도 아시는 분인데 왜 문을 저러고 있지? 감기 걸리겠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놀라셔서. 근데 이제 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보통 거실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분들이 소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왔냐고 빨리 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눈길도 안 주시고 갑자기 그분이 거기에 딱 쓰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을 이제 그 거실을 쭉 둘러보시더래요. 예.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막 찾으시더래요. 왜 저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이런 욕을 막 하시면서 수볼 막 이러면서. 네. 그 이제 수볼 막 이러면서 막 욕을 막 엄청 막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냥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왜 우리가 방언 터졌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막 이러면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욕을 막 하시더래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술 드시고 계시던 그 분들이 다 동네 분들이 친한데 이분이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예. 항상 막 사람 좋은 웃음만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왜 이래 취했어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막 흔드셨나 봐. 왜 이래 계속 이러셨는데 갑자기 이분이 눈을 번쩍 뜨시더니 뭐에 이렇게 홀렸다가 확 깬 듯이 여기가 어디냐고 막 이러시더래요. 예. 그래서 갑자기
대답도 하기 전에 본인이 혼자 막 주저앉으시더니 막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런가 이제 막 놀래갖고 다들 듣는데 이분이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은 본인이 3, 4년 전부터 신병을 앓고 있고 어떻게든 눌렀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게 계속 안 돼서 본인이 이제 정신을 이제 놨다가 정신이 어느 순간 들면 갑자기 본인이 막 그 도로 한가운데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눈을 뜨면 그 산 입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주막에서 그분이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산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시냇가처럼 이렇게 물 흐르는 곳들 있잖아요. 네. 그럼 물 웅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그 안에서 막 눈을 뜨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본인이 정신을 잃는 일들이 너무 많으셨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예. 막 우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분들이 심각성을 이제 느끼고 그럼 우리가 구슬하든지 무당을 좀 불러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변에 아는 무당분을 불러오신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무당분이 그 주막 입구 쪽에 마당이 크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마당을 딱 들어서시면서 계속 이러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나 저기 안 들어갈 거니까 쟤 데리고 나오라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계속 나올 때까지 이러고 고개만 막 저으시더래요. 아니라는 식으로. 그리고 그분이 딱 나오셨는데 얼굴을 딱 보더니 그 분을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무당분이 예. 왜 그 아저씨가 거실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 안 보고 이렇게 쭉 주변을 살피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그 무당분이 아저씨를 쭉 이렇게 주변만 살피면서 뭘 막 찾으시더래요. 예. 그러더니 그렇지 안 돼, 너 안 돼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뭐가 안 된다는 건가 이러고 이제 다들 궁금해하는데 너는 신을 안 받아도 죽고 신을 받아도 살 수 있는 확률이 10% 20% 안 될 거다. 와. 거기다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은 신이 아니라 잡신이라고. 아, 허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제 네네. 허주인 거죠. 귀신들을 그렇게 많이 달고 있으니 네가 살 수가 있냐고. 근데 이분은 이제 그때는 정신이 멀쩡하셨는데 쇼크를 받으신 거예요. 네네. 내가 신이라도 받으면 이게 나을까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내가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때는 무슨 해결이 안 되고 그냥 한두 달이 어물쩡 지나가셨대요. 네네. 그리고 그분이 계속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시간이 두세 달이 지난 와중에 그분 상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는 본인을 해하는 행동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 자신을 해야 하는. 네. 근데 그 행동을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꼭 주막 현관문 딱 열고 들어가면 네. 왜 이렇게 작은 마당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입구에 큰 마당 말고 아, 네네. 꼭 그쪽 자리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다가 쓰러져 있으면은 동네 분들이 다음날 확인하고 막 구하고 이런 게 너무 잦았대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사람 하나 죽겠다. 이래서 그냥 너는 어쨌든 10% 20%라도 확률이 있으면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냥 받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동네 분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본인분도 너무 이제 힘드시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시고 그 무당분이 다시 오셨는데 무슨 막 상을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구슬할 때 이제 상을 차리고 그 옆에 이제 악사분들이 쭉 둘러싸고 막 이제 음악이 고조가 되면서 한창 이제 그 무당분이 받고 계셨대요. 근데 그 앞에 이 분이 이제 무릎을 꿇고 계셨대나 이제 앞에 딱 계셨는데 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분이 확 쓰러지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모였던 마을 분들은 뭐야 이제 뭐 받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었던 거죠. 예, 그리고 예.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몇 초 안 돼서 눈을 확 뜨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와 이러고 막 본인 그 현관문 있죠. 예.
자기네 그 주막의 현관문 그쪽으로 와 뛰어가더니 그거를 막 때리고 부수고 막 난리를 치더래요. 근데 네. 그 문을 막 나중에는 막 하다가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그때 봐서 기억이 나는데, 초가집이면, 왜 보통 초가집들은 문이 얇은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창호지를 덧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업장이다 보니까 그 큰 현관문을 옛날 양반집에 쓰던 두꺼운 나무 문 있죠. 아, 알아요. 예. 그런 걸로 이제 해놓으셨던 거예요. 양쪽으로 두 개를. 근데 그거를 사람의 힘으로 특히나 혼자서는 절대 뽑을 수가 없는 무게인데 어디서 괴력이 나는지 그분이 막 그러더니 그게 기울어서 뽑혔대요. 예. 그러더니 안으로 본인이 막 들어가서 막 그 무당분을 보면서 들어와 막 계속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그 안에서 막 뛰시더래요. 계속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빙글빙글. 근데 무당분이 나 저기 안 들어간다고. 쟤 잡아오라고. 쟤 지금 저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큰일 나니까 빨리 가서 잡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을 남자분들이 다 가서 어떻게 막 이제 힘을 해가지고 잡아서 결국에 그 앞에까지 데리고 오셨대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딱 주저앉혀 놨더니 목이 뒤로 팍 꺾이면서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막 뒤로 막 목에 막 계속 꺾으시더라는 거예요. 예. 진짜 꺾으신 거 아니죠? 본인 목. 지금 살짝 이제 꺾으면서 오, 했는데 오케이. 예. 리얼해서. 뭐 이렇게 계속 막 꺾더니 갑자기 또 팍 하고 이제 고개를 꼿꼿하게 드시면서 웬 애기 목소리, 무슨 할아버지 목소리, 아줌마 목소리, 막 온갖 목소리가 막 다 섞여가지고 예. 목소리가 계속 바뀌면서 그 무당분한테 쳐다보면서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괴력으로 무당분한테 막 달려드신 거예요. 예. 그래갖고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고.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고. 들어오라고 계속 그러시더래요. 와, 그분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뜯어 말리고 막 이렇게 해도 계속 목을 조르고 막 이게 너무 이게 되니까 완전 그냥 구판이 뭐라 그러죠? 완전 엉망진창이 됐대요. 악사분들까지 네. 다 나서서 말리고 그냥 깽판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까지만 저는 듣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이제 받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무당분한테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말리고 이제 신을 받으셨나 봐요. 네. 근데 신을 받고 그 무당분이 가시면서 계속 이러시고 어떤 말을 이제 그 이장님한테 해주고 가셨대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받고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있다가 그분이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셔서 그 현관문 그쪽 입구 쪽에서 결국엔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오래 못 사셨네, 진짜로. 네, 예. 받고 한두 달 있다 그렇게 되셨대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쇼크인 거예요. 그때 그쵸. 당시엔 상상도 못했는데 그 집이 왜 폐가가 수준으로 되어 있었는지 그 분이 매번 괴로우니까 그 안에서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깨고 부수고 막 그렇게 불지르고 난리를 치셨던 거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 제가 아까 왜 무당분이 마지막으로 이장님한테 어떤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게 뭐였냐면 내가 저기를 왜 안 들어가는지 아냐고. 예. 내가 저기를 들어가면 나도 죽을 거라고. 와. 당신들도 죽을 거니까 누가 들어가도 저기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도 죽어서 나올 터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이 높은 산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 거기가 굉장히 그 잡신이랑 안 좋은 그 악령들이 많았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산에 있는 악령들이 죄다 여기가 지들 집인 줄 알고 여기 고여가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누구 하나 죽어봐라 하는 마음 있는데 그 안에 공간에 네. 살고 있으니 제가 남아나겠냐고. 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당분도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도 죽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이제 포기를 하신 거네요. 근데 이제 거기가 원래는 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여러 번 많이 들어갔었고.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죽고 막 이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곳에 이제 기가 센 사람이 들어갔거나 뭐 아니면은 뭐 오랫동안 그것에 자주 머물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한 번 들어갔다고 해서 뭔가 해코지를 당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살다 네, 보면 네.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라는 거겠네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가 너무 많이 갔거든요, 거기를. 야, 그러면 스마일님, 이야기 너무 무서운데 이거 말고도 다른 이야기도 있나요? 네, 이거는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네네. 이제 상공부에서 겪었던 또 다른 이야기인데, 네, 그때가 제가 초등학생 때 일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거는 일어났던 일이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이제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저희가 같은 상공부 자리를 안 다니고 매년 다른 곳으로 막 옮겨 다녔었어요. 혹시 터가 어떨지 모른다고. 네네. 근데 그때 고2가 됐을 때도 또 새로운 곳을 저희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적응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해에 일어난 여름 상공부가 이상한 일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 예. 모든 멤버들한테. 근데 지금 말씀드릴 일은 이제 다른 거는 다 이제 좀 건너뛰고 지금 말씀드릴 건 저희 대부분의 멤버들이 다 보고 겪고 이제 느꼈던 그런 동시에 겪었던 일이었는데 아, 무섭겠다. 예. 제가 그때 고2였고 저랑 또래인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고 20살이 넘은 언니들이 같은 방을 썼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합숙이다 보니까 막 대여섯 명이 같은 방을 막 옹기종기 모여서 자는데 보통은 저희가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밥 먹는 시간을 빼면 9시간, 10시간을 연습을 계속 소리 지르면서 하다 보니까 네. 저녁 뭐 막 8시부터 막 꼬꾸라져요. 막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기운이 딸리니까.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저희가 12시가 넘어도 다들 멀뚱멀뚱하게 아무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예, 유난히. 근데 이제 네, 유난히 그날따라. 근데 이제 저희 바로 옆방에 선생님이 계셨고 이제 밖에 거실로 나가면 이제 이모들이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불빛이 새어나가면 얘들 안 잔다고 맨날 혼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불을 다 끄고 저희끼리 이제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무서운 얘기나 하자 이러고 그날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돌비님한테는 아까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가 좀 센 편이 아니어서 뭐를 그때까지는 귀신을 본다거나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 무경험. 근데 이제 저를 제외한 다른 언니들이랑 친구들은 기가 굉장히 좀 센 편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툭하면 보고 툭하면 듣고 막 이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익숙한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그 언니들이 해주는 얘기가 저는 너무 무섭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청 집중을 하고 이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한두 시간 넘어가서 막 2시 그때가 넘었을 때인 것 같은데 막 집중을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제 귀에 어떤 여자가 막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그 판소리는 판소리인데 뭔가 이렇게 가사가 있는 노래가 아니라 구음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음만 내는 그런 소리예요. 예. 그런 소리를 어떤 여자가 부르는데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노래를 부르겠으며 이게 그냥 가까운 어디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도 저기 먼 산 속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노래가 메아리가 쳐서 들리듯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웅웅 울리면서. 그거 한 번만 가능할까요? 아까처럼? 잠깐 했는데 되게 잘하셔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와, 예.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이러니까 저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지금 너무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제 헛거가 들리나 보다. 아, 왜 이래, 왜 이래. 그냥 이렇게 하고 무시를 했는데 조금 있으면 또 들리고. 막 이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저희 숙소가 저희 산에 올라가는 그 산 입구랑 거의 걸어서 2km, 3km 가까이 굉장히 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리를 저기 산속 위에서 한다고 저희한테 들릴 수가 없는 정도의 길이었어요. 네네. 새벽에 이게 뭐지? 그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언니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을 끊고 언니, 나 아까부터 계속 어떤 여자가 노래를 불러. 이랬더니 언니들이 그때 저희 6명인가 7명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언니들이 죄다 하나같이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하니까 얘가 자기는 이제 얘기 꺼낼 게 없으니까 장난친다고 얘기를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니들이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야 언니 나 아까부터 계속 노래가 들려 미치겠어 제가 이랬더니 제 또래 친구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저랑 이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가 갑자기 야 나도 들려 이러는 거예요. 너도 들려? 나도 들려. 그러니까 이제 언니들은 저희가 동갑이고 그러니까 이제 짜고 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얘네 또 왜 이래 됐어 파해 자 이렇게 분위기가 되길래 진짜라고 우리 말 진짜 믿어주라고 미치겠다고 진짜 들린다고 막 이랬더니 언니들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얘네 고개 다 숙여 이러는 거예요. 예. 쳐다보지 못하게 서로를. 그래서 고개를 다 숙였는데 나이가 제일 많은 언니가 그 언니가 신기가 제일 셌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그러면 내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니들이 그 여자가 부른 그 음을 똑같이 따라해보라고. 오. 따라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들은 그대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똑같이 따라 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싸해진 거예요. 그 분위기가. 공기가 막.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라고 미리 계획을 했던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불을 끄고 누워있는데 에이 그냥 해볼까? 그렇게 해서 정말 즉석에서 갑자기 시작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짤 시간도 없잖아요. 주작이 안 되지. 그냥 같은 같은 음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같은 음을 내니까 언니들이 다 이제 소름이 돋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언니들이 저희가 너무 무서워할까봐 그때는 이제 얘들도 튀었네. 얘들도 이제 듣나 보다. 얘들도 이제 시작됐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되고 잤어요. 네. 그러니까 언니들은 막 자자고. 근데 이제 저희 둘은 너무 무서우니까 그날 둘이 손을 꼭 잡고 막 벌벌벌 떨다가 잤거든요. 새벽에. 그리고 이제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보통 이제 새벽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6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까지 한두 시간 정도를 또 나가서 연습을 해요. 네. 근데 그날 저랑 그 같은 음을 들었던 친구랑 아침을 준비하는 당번이어서 저희 둘은 안 나간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아침 준비를 막 하고 밥상을 다 차렸는데 한 분 이제 다 들어왔는데 그 이모님이라고 나이가 제일 많으신 이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네. 그분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거의 반무당 같은 분이셨어요. 거의 그래서- 무당 같은. 네. 어떤 사람을 보면 이제 받으신 것까지는 아닌데 막 이 사람의 뭐가 보이고 어떤 그 불길함을 느끼고 이런 걸 굉장히 잘 맞추셔서 저희 스승님도 함부로 못 하시던 이모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왜 안 들어와? 전화해봐. 이래서 이제 선생님이 전화도 하고 이렇게 안 받고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냥 먼저 먹자. 연습 집중했나 보다. 이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밥상에서 이제 딱 숟가락을 들려고 하는데 네. 이모님이 갑자기 그 중문이라 그러죠. 이제 현관문 다음에 중문. 그 중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오시더니 에이씨 막 이러면서 막 또 막 욕을 막 혼자 하시면서 오호. 더럽게 됐네 더럽게 됐어 막 이러면서 온몸에 이제 물이 다 젖어가지고 그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날 비 오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그 저희가 이모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샤워하겠다고. 젖었으니까 샤워하겠다고. 그리고 저희 밥 먹는데 샤워실로 들어와서 샤워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왜 저러지? 이러고 저희는 그냥 밥을 먹고 다 치우고 이모님이 나오셨길래 따로 밥상을 차려드리고 저희 이제 옆에 모여서 왜 그래요? 괜찮으세요? 이제 저희 물어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모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모님이 전날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모님 때는 거실에서 주무셨다고. 네, 맞아요. 새벽에 누가 계속 어떤 여자가 노래를 부르더래요. 와, 예. 그래갖고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 뭐야 이러다가 이제 잠결에 눈을 딱 뜨신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현관문, 중문 그 사이에 신발장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떤 여자가 쫄딱 다 젖어가지고 본인을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더래요. 오, 예.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딱 보기에도 엄청 이 여자가 화가 많이 나 있더래요. 예. 근데 본인이 그때 당시에 너무 졸리고 계속 시끄럽게 구니까 짜증이 많이 나가지고 에이씨 야 가 계속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안 가고 계속 째려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몰라 어차피 중문 있으니까 너 못 들어와 라고 이제 생각을 본인이 하시고 등을 돌리고 주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다음날 새벽에 본인이 연습을 나가셨는데 그 새벽 연습은 산까지가 너무 멀다 보니까 거기를 가서 안 하고 그 동네를 그냥 돌면서 하세요. 네네. 근데 또 어제 들은 그 소리가 계속 들리시더래요. 오, 예. 근데 이모님이 그때 딱 느끼신 게 이거는 내가 이판사판이다. 뭐든 아무튼 해결을 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거길 가야겠다 해서 그 소리가 들리는 대로 막 가셨대요. 네네. 근데 거기가 저희가 이제 소리를 연습하던 그 산이었던 거예요. 그 산 입구 쪽. 예. 근데 그 산 입구 쪽에 물이 막 흐르던 개천 같은 연못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절대 넘어질 수 없게끔 굉장히 견고하게 다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네네. 사람이 거기서 빠질래야 넘어질래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를 그냥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갑자기 다리가 휘청거리더니 그 밑으로 꼬꾸라지신 거예요, 이모님. 근데 이제 다행히 다치진 않으셨는데 쫄딱 다 젖으셨겠죠? 그쵸. 젖으셨겠죠. 그 상태로 그 상태로 이제 막 뭐야 이러고 이제 막 일어나셔갖고 정신없이 막 이제 뭐야 이러고 막 나갈라 그러시는데 어제 봤던 그 영이 순간적으로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확 스쳐가시더래요. 예. 그러면서 본인 머리에서 웅웅거리는데 네가 시작이라고. 니들 누구 허락받고 여기 산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냐고. 와. 하나하나씩 니들 다 가만 안 둘 거라고. 예. 그런 게 머릿속에서 막 울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너무 놀래갖고 그때는 이제 스쳐가듯이 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변에. 예. 그러니까 허공에다 대고 잘못했습니다 막 이모님이 막 이제 막 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계속 잘못했습니다 빌고 막 저희가 위로를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막 오셨는데 오시는 그 도중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막 이러니까 막 그렇게 욕을 하면서 들어오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모님이 선생님 방에 들어가셔서 두 분이 한참을 문을 닫고 얘기를 하시다가 저희한테 이제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소주 준비하라고. 그래서 소주랑 그때 이제 저희가 음식 차렸던 거랑 해갖고 막 들고 가서 급하게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절하고 저희가 제사 아닌 제사를 드린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때 이후로는 저희한테 악령이 뭐 왔다거나 안 좋은 사건이 아니라 귀신을 보고 겪은 건 그때 이후로도 너무 많았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들만 저희가 얻고 왔어요. 나올 때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매년 그 산으로만 갔어요. 저희가. 어떤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득음을 한 사람도 있고 오. 그때 그 자리에서 뭐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엄청 목이 다 트이고
굉장히 좀 성공적인 합숙이었던 거예요. 와,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선생님이 수술을 하셔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나신 상태라서 막 소리를 밖으로 거의 못 내시고 막 헉헉 이러면서 소리를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서로를 알려주면서 연습을 했던 합숙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선생님이 거의 막 다 완쾌까지는 아니지만 회복이 많이 되셔서 나중에 막 노래도 하시고 막 이렇게 돼서 정말 저희가 이게 성공적인 합숙이었다라고 막 얘기를 할 만큼 그냥 굉장히 좋은 기운들이 많았던 그런 합숙으로 끝났죠. 결국. 와, 그때 이제 스마일님께서는 아, 귀신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를 확신하게 아셨겠네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딱 그 귀신이 있구나, 뭔가를 들을 수 있구나. 네, 그때가 처음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야, 아니 왜 상상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딱 산에서 또 합숙하는 그 모습이며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랬을 때 동시에 또 그 음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네,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좀 이렇게 소름 돋을 정도로 좀 삐쭉삐쭉 서요. 그러면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귀신이랑 조금 소통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근데 이게 모두가 일반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유독 좀 이렇게 예술이나 연예계 쪽 계시는 분들이 기가 좀 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뭐 무당이랑 실제로 팔자가 저희-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레슨실에도 결국에 신내림을 받으신 분들도 이제 한 두어 분 계셨고, 네. 이제 그런 기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했던 나이 제일 많았다는 그 언니는 네. 그 산에서도 너무 많이 귀신을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맨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언니가 산을 올라가면. 아, 예.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연습할게 막 이러고 막 혼자 돗자리 깔고 막 혼잣말을 막 맨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네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귀신이랑 좀 소통을 하시거나 뭐 친하게 지내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귀신에게 잘해줬을 때 뭔가 득을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시는 거지. 네, 그 언니 별로 무서워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너무 많이 언니가 봐서. 예전에 얘기해 준 게 자기는 어디를 가더라도 무조건 그곳의 문을 열 때는 무조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따 갈게요 이러고 인사를 항상 한다 하더라고요. 자기 집. 무조건. 네. 자, 스마일님께서 오늘 판소리 산공부에 갔을 때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 에피소드 2가지를 들려주셨는데 다음번에도 들려주실 이야기도 있겠죠? 스마일님? 오늘 못 푼 이야기들도 있어서 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나 생동감 있게 판소리 중간에 잠깐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감히 또 이렇게 더럽게 따라를 했는데 일단 이런 것까지 내려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죄송합니다. 제가 몹쓸 또 돌소리를 또 따라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분은 실제로 판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대충 하셔도 뭔가 진짜 뭔가 그 강력함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건 뭐 돌소리니까 그러려니 생각을 해주시고 이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산공부를 다 간다 이런 거를 또 알게 되었고 산공부에 가서 실제로 이런 일들도 겪는다는 게 너무나 새롭고 소름 돋고 무서웠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